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시설관리로 재취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만큼이나 자격증을 중요하게 보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자격증이 워낙 많아서요. 이왕 공부할 시간을 쏟는 거 재취업 성공률이 당연히 높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시설관리 취업의 가장 유망한 자격증 3가지를 딱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셔서 내 상황에서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유리한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학자배기. 먼저 전기기사입니다. 일단 너무 유명하고 재취업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자격증이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취업률이죠. 고용노동부가 재취업 성공률을 분석해 봤는데 전기기사의 중장년 재취업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전기기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특히 시설관리에서 전기기사가 강력한 이유는 바로 모든 시설에 전기설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안 쓰는 건물은 없잖아요. 그리고 시설관리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에서는 시설관리팀이 상시로 있어서요, 전기기사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안정적인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럼 이 전기기사가 왜 중장년층 분들에게 인기가 많을까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시설관리에서 일하는 연령대가 40,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20, 30대보다 40대 이상의 근로자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심지어 40대의 나이가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한다고도 하죠. 이 말은 곧 중장년층 분들이 새로 재취업을 하더라도 세대 차이에서 오는 부담이 적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20, 30대가 추노를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40대를 선호한다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정년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전기설비 점검, 민원 대응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죠. 중장년층 분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럼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근무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설관리 전기 담당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2,800에서 3,200만원 사이의 연봉을 받습니다. 노후 대비로 재취업 직장을 알아본다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연봉은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알아두셔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시설관리직은 대부분 용역회사나 위탁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계약직 형태가 많다는 점이죠. 그래서 호봉이 오르지 않거나 임금 상승폭이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기사로서 경력을 쌓으면 나중엔 더 좋은 근무 환경으로 이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설관리직은 현장 경험을 쌓는 첫 관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점검, 민원 대응의 일을 하지만 이 경험이 쌓이면 건물의 전체 전기 설비를 책임질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설관리는 재취업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엔 전기안전관리자로 최종 목표로 두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두 번째는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말이 많은 자격증이죠. 그래서 마냥 가볍게 추천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위험의 리스크 때문인데요. 화재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요, 가장 먼저 책임 소재를 묻는 게 바로 선임자이기 때문이죠. 이런 책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면 오히려 다른 직장보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무는 맞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법적으로 의무 선임화가 걸려 있어서 한번 취업에 성공하면 내가 퇴직하지 않는 한 계속 일할 수 있죠. 정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60대는 물론이고 실제로 70대까지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은요, 기본적으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을 하는지 점검을 하고요, 피난 통로와 방화문 같은 안전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그리고 학교나 회사 건물에서 대피 훈련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그 훈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도 바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죠. 그럼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연봉은 급수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급수별로 이 정도 월급을 받죠. 근데 이 급수라는 게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급수는 단순히 자격증의 난이도만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쉽게 말해 급수별로 건물 규모의 크기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수는 특급, 1급, 2급, 3급이 있는데요. 특급 대상물은 초고층 빌딩이나 초대형 복합시설처럼 규모가 가장 큰 시설을 말합니다. 1급은 대형 백화점이나 병원, 고층 아파트 같은 시설들이 주 대상물이죠. 2급과 3급은 조금 더 일상적인 건축 대상물을 말합니다. 주로 중소형 건물이나 공동주택에 해당하죠.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첫 시작으로는 2급과 3급이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데요. 중장년층 분들은 2급이나 3급의 건축물에서 가장 많이 선임됩니다. 그럼 이렇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서 근무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1급부터 취득한다고 했을 때는 1급뿐만이 아니라 2급과 3급 대상 건물에도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채용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1급을 취득한 뒤 3년의 실무 경력을 쌓으면요, 소방 분야의 최상위 자격증인 소방시설관리사에 응시할 수도 있죠. 이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기술사 바로 아래 단계로 연봉도 높고 안정성도 뛰어난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워낙에 시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죠. 정리하면 소방안전관리자는 빠르게 취득할 수 있으면서도 정년 없이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어서요, 소방 쪽으로 관심이 있었다면 이 자격증도 재취업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자격증은 건축설비기사입니다. 이 건축설비기사가 있다면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에 선임될 수 있는데요. 이 직무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는 2026년 4월 18일부터 법적으로 의무 선임화가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반드시 이 직무를 선임해야 하죠. 그럼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에 선임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형 건물이나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초대형 쇼핑몰이나 복합시설, 그리고 3,000세대 이상 대단지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특급의 유지관리자가 필요하고요. 가장 급수가 낮은 초급 유지관리자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 홈플러스처럼 중형 쇼핑몰이나 300평상급의 중규모 병원에 해당합니다. 아파트는 1,000세대 미만의 중형 단지에 속하죠. 하는 일은 건물 안에 있는 냉난방 설비, 배수 설비, 환기 설비, 가스 설비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점검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설비들이 고장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고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 관리까지 담당하죠. 이런 유지보수 업무를 맡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되기 위해선 7가지 기계 자격증 종류 중에서 한 가지만 취득하면 됩니다. 건축 설비 기사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6가지 자격증이 있어요. 하지만 이 중 건축 설비 기사의 난이도가 가장 쉽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요,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는 자격증만 있으면 초급으로 바로 선임 자격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정기안전 관리자는 자격증을 따고도 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이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는 그런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요, 바로 선임이 돼서 안정적으로 근무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급수별로 연봉이 다릅니다. 가장 낮은 초급 등급은 연 3천에서 4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데요, 경력이 쌓여 중급이나 고급으로 올라가면 4천에서 5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년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어서요, 노후 대비로 준비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지도 시행 이전에 미리 준비한다면요, 노후 대비에 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학자배기. 오늘은 시설관리 자격증 탑3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제 취업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잡히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목표로 하는 자격증이 생기셨다면 잘 준비하셔서 취업까지 한 번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